안녕하십니까. 베테랑 TV입니다. 오늘은 제 10조에서부터 12조 2조, 12조의 2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찍는 이 강의 동영상은 제가 공부해왔던 것을 토대로 헷갈리는 부분, 그리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전반적으로 각 항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보게 되면 스스로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키포인트라고 키워드라고 붙여가면서 설명을 해준 것은 실제 수없이 많은 모의고사와 제가 실전에서 봤을 때 5초에서 10초 사이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리는데 정말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0초 자원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조사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게, 그래서 그 벌칙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비자법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벌칙에 대해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준비 단계, 그 다음에 편성 단계, 그 다음에 훈련 단계, 동원 단계. 나머지 밑에 직장 보장이라든지 비밀엄수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외우면 되고, 준비 단계라는 개념에서 한번 잘 보세요. 재난법은 이제 별도로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비군하고 민방위하고 비자법에서 이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원조사가 준비 단계로 봐야 됩니다. 비자법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자원조사하면 준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벌칙에서 빨리 어디서 이게 벌칙인지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머릿속에 항상 염두를 해주세요. 5초 내에 내가 이것을 알아맞혀야 된다. 자원조사 준비 단계다. 즉 자원조사는 준비 단계라는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자원조사에 벌칙이 있다라는 것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은 까먹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벌칙이 있어야 된다. 고로 준비의 비자법의 준비는 자원조사다. 그러므로 자원조사에는 벌칙이 있구나라는 것을 5초 내에 깨달고 나서 시험 문제에 탁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원조사. 이러이러한 자원조사를 하는데 똑바로 이제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 조사를 거부하거나 하는 사람은 유고백이다. 그쵸? 유고백 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유고백이다. 처음으로 이게 자원조사 준비 단계 나온다라는 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제 1항의 1호하고 2호의 조사 신고라는 제일 끝부분에 보면 1호가 뭐뭐를 위한 조사, 2호가 뭐뭐에 대한 신고. 이 뒤에 있는 동사 있죠? 조사하고 신고. 이거를 구별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키포인트예요. 키워드예요. 조사냐, 신고냐. 생각을 해보세요. 신고는 다 자발적인 신고잖아요. 근데 조사는 누군가를 조사한다는 거죠. 이제 법에 명시가 되고 법에 명시가 되고 이제 좀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사에 아무래도 많이 지면을 할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도 그렇듯이 10조의 2항, 3항, 4항, 5항 같은 것들은 전부 조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고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에 해당됩니다. 무엇이 조사다? 다 조사예요, 다 조사. 심지어 시행령에도 관련된 시행령이 나오는데 신고 없습니다. 다 조사입니다. 조사는 이렇게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다 조사한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것을 신고라고 바꿔버린다는 거죠. 조사냐, 신고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10조 2를 보시게 되면 10조 2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명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법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각 조망마다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고 어떤 데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어떤 거는 하여야 한다고 어떤 거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크게 이렇게 국문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10조에서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사망을 보게 되면 국가정보원장은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만히 바꿔보세요. 국가보안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게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도 맞는 것 같잖아요. 요거 사망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것들은 크게 헷갈리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되지만 이 부분은 항상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11조, 12조, 12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먼저 두 번째 벌칙 조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관리. 그다음에 12조의 준비조치. 그다음에 12조 2의 비상업무 담당 임명. 이거는 이제 편성 단계로 봐야 됩니다. 편성이 뭐냐 생각을 해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나온 벌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비자법에서 편성은 뭐겠어요? 아까 준비는 사전조사는 준비라고 그러고 중점관리 대상 자원을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저 같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편성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정업체에 대한 준비조치. 이거 준비조치는 뭐 준비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편의상 이렇게 세 가지를 스트레이트로 외워버리세요. 편성 단계. 중점관리 대상 자원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거야. 편성한 중점관리 대상 자원.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편성. 그 다음에 지정업체에 대한 준비조치. 이게 다 편성 단계 아니냐. 뭡니까? 제일 앞에서부터 중점관리 대상 6,5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1,000. 근데 뒤에 있는 그 업무 담당자 임명할 때는 1,000만 원 이거는 크게 뭐 저도 외우다 보면은 헷갈리지는 않는데요. 요 꼭 두 번째 지정업체 등의 준비조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항상 까먹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저기 준비 단계에서 6,500이었었잖아요. 요 두 번째 중정관리도 6,500이에요. 순서대로 머릿속에 보면은 근데 준비조치는 500이었던가 똑같이 6,500이었던가 헷갈려 버려요. 자. 준비 단계에서 아까 자원조사 6,500,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편성 단계에서 3개 연달아서 벌칙 나옵니다. 6,500, 500, 1,000. 그죠? 중점관리 대상 자원 지정, 그 다음에 준비조치,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업무 담당자 임명. 6,500, 500, 1,000. 그죠? 그 다음에 확인 점검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1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사항에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해놨어요.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확인 점검해야 한다라는 구별하는 거. 자, 비자법은 3개가 나옵니다. 확인 점검에 대한 개념에 나오는 거. 예비군은 없어요. 확인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 민방위는 2개가 나옵니다. 자, 통체적으로 다 한번 보셔야 돼요. 확인 점검해야 되는 거. 왜 그러냐면 11조의 확인 점검은 하여야 한다로 나와요. 그냥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끝. 근데 13조에 보면은 13조 비자법 여기 13조 법 13조의 비축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확인 점검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요. 확인 점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요. 확인 점검 할 수 있다. 요구하고 결과 확인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즉 11조는 하여야 한다. 끝. 13조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또 그 후속 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25조 2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보완 요구 할 수 있다. 25조 2도 마찬가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1조는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 13조는 보완 요구,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25조에는 보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정확히 구별하세요. 예비군 없습니다. 민방위 15조 2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딱 아예 확인 점검 3개 이렇게 딱 눈에서 몇 조서부터 몇 조 뭐 나온다 그러면 요게 포인트 확인 점검 딱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조를 보게 되면 법 10조에 보면 이게 상당히 좀 헷갈려 버리는 게 각 준비조치가 나오거든요. 12조의 준비조치. 준비조치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준비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및 확장. 2. 기술 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 그러니까 3개예요. 3개. 시설의 보강 및 확장. 그 다음 두 번째 기술 인력의 양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의 개발. 요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행령하고 같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럼 뭐냐면 무엇에 대한 것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시설의 보장 및 확장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 또 기술 인력의 양성도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근데 기술의 개발은 시행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기술의 개발은 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 뭐 법에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법에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거고 시행령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술의 개발에 대한 것은 생산 수리 가공 품질 향상을 연구하는 업체로 나옵니다. 물자의 소유자 및 또는 업체의 장이라고 안 나와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시설 보강 및 확장은 누구에게?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 또 두 번째, 기술 인력의 양성은 누구에게?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세 번째, 기술의 개발은 누구에게? 생산, 수리, 가공, 품질 향상을 연구하는 업체에게.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는 기술의 개발을 생수가품이라고 외워버리세요. 생수가품. 왜 생수가품이라고 외우냐? 시행령에 보면은 시설 보강 및 확장에 대한 것은 그 업체의 장은 생산, 수리, 가공에 필요한이라고 나와요. 생산, 수리, 가공에 필요한. 품질 향상 얘기가 없어요. 생수가예요, 생수가. 그러니까 시설 보장 및 확장에 대한 것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인데 생수가에 필요한 거. 기술의 개발은 생수가품. 시설 보장 핵심은 생수가, 기술의 개발은 생수가품입니다. 그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체의 종류가 나오는 게 있어요. 비자법에서 보면은 보시게 되면 일단 11조하고 12조 2를 한번 보세요. 10조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뭐뭐 해야 된다라고 1항 2항에서 기관이라든지 업체의 종류가 나오는 게 있어요. 비자법에서는 12조 2에 1항 2항, 그 다음에 10조 2에 하나, 그 다음에 11조 2항에 따른 10조 2항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4개 시행령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나오는 거는 2항에 따른 12조 2항에 따른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법 11조에 따른 하나하고 이게 시행령이고요. 이게 시행령이 2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법에 직접 명시된 거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2개. 그래서 총 2개. 그래서 총 4개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5초에서 10초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제목이 나와버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렇게 내버리면은 정말 시기적으로 제가 너무 헷갈려 버리더라고요. 공부할 때는 다 구별됩니다. 다 구별돼요. 다 구별돼. 근데 딱 들어가가지고 딱 보시면은 구별할 것도 없겠네요. 뭐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개념도 다르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가 닥쳐버리면은 머릿속에 완전히 혼재가 돼버려가지고 명확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12조 2에 12법 제 12조 2에 12조 2의 1항 12조 2의 1항에 보면은 1. 국회법원 헌법재판소 나오고 특별광역시 어쩌고다가 다 법에 딱 명시돼 있어요. 자, 2.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2항에 나오는데 그거의 시행령에 보면은 어떠한 업체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 10조 2에 보면은 1. 중앙기관 행정기관 이렇게 딱 나옵니다. 10조 2에 그 다음에 11조 법 제 11조에 보면 시행령 10조 2항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1조에 따라서 뭐뭐뭐뭐 하는 업체 이렇게도 나오고요. 중점관리 대상자 오늘 이렇게 업체 나옵니다. 보시면 알아요. 따뜻 이렇게 펼쳐 한번 보세요. 4개밖에 안 나와요. 업체 또는 기관 분야를 제시하는 거. 상당히 헷갈린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당장에 가서는. 보면 구별 다 가능합니다. 별로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근데 당장 문제를 풀거나 볼 때 헷갈린다. 키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거를 명심을 해가지고 이 포인트대로 정말 헷갈려 보는 것만 딱딱딱딱 보셔가지고 핵심적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이 공부해서 쭉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조문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조문의 관계와 조문의 어떤 서술어 목적어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구분 이런 것이 이 법령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헷갈려 한다는 것을 출제자들이 그것만 내더라고요.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것.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뭐 그리고 판례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실제 응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없어요. 다만 이게 법 조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국문법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서술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내가 구별하는 것인가 요거 자체 그것이 또 결정적으로 5초에서 10초 내에 정말 거의 즉각적인 반응에서 공X가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법령은 한두 문제 차이로 탁탁 탈락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하나 틀렸거든요. 근데 정말 공부를 해보니까 요 하나하나 옆에서 꼼꼼하게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웬만한 건 체크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마지막까지 체크를 하든 너무 안 풀려가지고.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